자, 그래서 첫날인데 저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아, 약하다 반응. 야, 씨, 나는 크게 했는데 너네 인사 받을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첫날이라 4주 동안 수업이 진행될 텐데 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일단 지금 교재가 지금 이제 파일별로 있는데 테마가 있고 과제가 있잖아. 그래서 테마 오늘 진도 위주로 나갈 거고 과제는 숙제로 꼭 해와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좀 과제 중에 좀 체크해 줄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좀 약간 나르시즘이 있어서 항상 얼굴을 집어넣거든. 매주 검사한다. 얼굴 눈깔 파면 갑자기 머리 장발로 만들고 난리치는데 일단 얼굴 파는 사람 일단 옥상 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뭐 다 이름 거기 있으니까 알 거고요. 자, 선생님 번호 알려줄게요. 적어놓고. 앞으로 공부하다가 수행이나 좀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오케이? 이제 두 가지 좀 부탁. 첫 번째는 그 질문할 때 그래도 어느 학원 어떤 수업 듣는 누군데요? 이 정도.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뭐야? 이러면 내가 좀 마음이 상해. 오케이? 그리고 내가 거의 지금 주당 수업 시간이 거의 한 70시간이거든? 인강까지 해서 되게 바빠. 가끔 이제 답이 늦어질 수 있다? 답이 늦으면 부탁인데 좀 기다려.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술을 먹거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술 먹고 이제 카톡을 확인 못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어떤 한 학생한테 한 20몇 개 카톡이 와 있어. 그래서 봤더니 저녁 10시쯤에 카톡을 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 어느 학원 누군데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또 좀 있다가 바쁘세요? 또 좀 있다가 그러면 좀 있다가 실망이에요. 그러더니 막 뭐라 그러는데 그냥 좀 내가 일로 남아있으면 좀 기다리면 언젠가 다 빼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앞쪽으로 와야 되겠다. 앞쪽으로 오자. 방법이 없다. 앞쪽으로 오자. 오케이. 갖고 그 선생님 번호니까 일단 적어놓지.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 말해줄게. 아마 저 겨울방학 때 혹시 내 인강 들은 사람? 끝까지 완강했냐 아니면? 하다가 말고 오케이. 일단 내신 해보다가 참고로 말할게. 여기 작년에도 그러는데 제일 그 학교 비중이 원래 중동고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영동고, 단대부고 이 정도인데 영동고는 전교 1, 2등 작년 우리 반에서 나왔고 중동고는 전교 10등 중에 8명. 그건 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 누구의 덕이야. 씨발 엔지 다시 가자. 그리고 좀 인강들은 치고 좀 미안한데 인강이랑 내가 완전 틀려. 왜냐면 인강은 EBS가 공영이잖아. 그래서 거기는 욕을 못해. 그리고 시작할 때 혹시 본 사람 알지? 근데 항상 멘트가 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 캡틴. 그런 거 현장에서 절대 안 하니까 욕해도 이해하시고 편하게 수업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이 그 4주 동안 이제 그 텀별로 진행돼서 총 1년에 4번 할 거 아니야. 중간 기말 하는데 수업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부탁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가 좀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긴 하지만 내가 뭔가 만약에 너네가 딱 느낌이 내가 뭔가 좀 웃기려면 시도를 하지. 그러면 웃긴지 안 웃긴지 판단하지 마 제발. 그냥 일단 웃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오늘 경제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웃겨요. 일단 엄마가 웃으면 웃겼구나 같이 웃으면 되고 엄마가 안 웃으면 속았다.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냥 막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웃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막 혀를 깨물고 지랄하지 말고 좀 편히 하자. 수업 분위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질문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봐봐. 항상 진도는 일단 테마로 나갈 거야. 테마로 나가고요. 과제 숙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첫날이니까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선생님 딸이 있거든? 내가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여기 손수건 준비해야 돼. 내 결혼 스토리 들으면 너네 상상을 초월해. 손수건 다 준비되면 해줄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선생님 딸이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그럼 너네랑 몇 살 차이지? 5살 차이인가? 남학생들? 또 너네 내 카톡 들어가면 푸사 있잖아. 거기 반 이상이 내 딸이거든? 그거 보더니 꼭 두 번째 주부터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씨발 장인어른 죽여버린다. 절대 안 돼. 오케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부탁드리고 선생님한테 하나 또 소개하면 간단히 하자.
일단 재수반은 내가 이투스 계열 8군데 나가거든. 그래서 재수반 8군데 나가고 여기 단과학원은 여기랑 세움이랑 그다음에 다원, 예섬 다 나가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고3 때도 봅시다. 자, 이제 우리 테마 1번부터 합시다. 테마 1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너네 이름 다 주지만 우리가 어차피 시험 때부터 해서 아마 1년 갈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름을 다 외울 거니까 너희들도 길 가다가 만나면 인사해라. 또 내가 멀리서 보고 딱 반가워 손 들었는데 갑자기 쌩까고 가면 내가 되게 무안하잖아.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2페이지부터 갑시다. 테마 2페이지부터. 자, 일단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쉬운 내용이지만 마지막 확인하는 거야. 일단 먼저 자, 경제 주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생활 또는 경제 활동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객체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학교에서 진도 좀 나갔으니까 알겠지만 확인해보자. 얘들아, 경제 주체 3개 누구 있죠? 기본적으로? 기본적 경제 주체? 가계. 그치. 그 다음에 기업, 정부. 자, 그러면 이런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들이 뭐를 하죠? 경제 활동. 그럼 일반적으로 생산. 두 번째는 소비. 분배. 오케이? 근데 점점 수업하면서 우울해지는 게 내가 사문, 정법, 경제 세 과목 강의하는데 사문이랑 정법까지만 해도 비가 한 7대 3에서 5대 5까지는 돼. 성비가. 남학생들 다음 주부터 영상 강의 들어와. 여학생들만 남기고. 자, 그래서 생산, 소비, 분배 좀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경제 객체는 뭐가 있냐면 자, 객체라는 표현은 대상이야. 그래서 생산, 소비, 분배의 대상은 일단 재화,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고 얘들아, 재화는 유형이야 무형이야? 유형. 서비스는 무형이지? 그럼 물어보자. 둘 중에 누가 생산물이니? 둘 다. 생산물도 재화 서비스 뭐 둘 다고 또 하나의 생산 경제 객체가 뭐가 있냐면 자, 생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계기업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경제 활동을 대상을 갖고 재화 서비스나 생산 요소를 갖고 경제 활동을 한다. 이거 하나하나 볼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경제 활동부터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경제 활동. 자, 생산 활동부터 보고 그 다음에 자, 소비 활동 그리고 분배 활동을 볼 텐데 자, 생산은 어려운 거 아니죠. 첫 번째 생산의 의미는 일단 유형의 재화를 제작하고 자, 무형의 서비스를 뭐 하는 활동?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공하는 활동.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지. 그러면 부가가치는 가치를 더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 모든 활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보관, 그렇지? 그리고 운송 이런 모든 것들이 생산 활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공식을 꼭 외워야 될 게 자, 부가가치 공식을 꼭 외워야 돼. 자, 부가가치의 공식은 자, 총수입에서 자, 중간재 구입 비용 빼줘요.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 빼준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 잘 봐. 자, 뭐 똑같은 예 항상 들면 자, 여기 농심이 있어. 자, 농심이 신라면을 만드는데 자, 농심이 라면을 만들려면 중간재로 뭐가 필요해? 밀가루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농심이 자, 밀가루를 자, 100만 원어치 사온 거야. 그리고 여기다 사람들 투입하고 기계 돌려서 최종적으로 자, 라면을 1000만 원어치 만들어 팔았어.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총수입이야 중간재 구입이야? 1000만 원어치 만들어 팔았으니까 총수입이지? 근데 중간재로 뭐가 얼마큼 들어왔어? 밀가루를 100만 원. 그럼 1000 빼기 100. 그럼 부가가치가 얼마가 된다? 900만 원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는 무조건 중간재 구입 비용만 빼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일반적으로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 곱하기 판매량.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렇게. 그래서 생산 활동은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있어요. 재화 서비스 제공 확장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소비 활동 어렵지가 않아요. 소비 활동은 자, 재화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자, 구입하는 활동이 되지. 근데 미리 얘들아, 생산의 주체는 누구니? 가계기업 정부 중에
자,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소비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가게가 되잖아. 자, 가게는 어려운 게 아니라 너네 한 명 한 명 모두 가게고, 그리고 부모님도 가게, 너네 가족도 그냥 가게. 오케이? 왜? 부가가치 창출. 뭐든 올. 미안, 영어를 써서 미안하다. 다음부터 좀 영어를 발음을 좋게 해줄게. 자,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소비는 이제 구입하는 활동인데, 이제 너네가 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봐봐. 너네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자, 만약에 자가용을 구입하셨는데, 그 자가용의 구입 이유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다니려고 자가용을 구입했어. 자, 그럼 이 자가용 구입은 소비활동일까 생산활동일까? 소비활동이지? 그런데 부모님이 자가용을 구입하신 이유가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자가용을 구입했어. 그럼 이거는 생산을 위한 구입이지. 그럼 같은 구입이어도 앞에 거는 여행을 위한 자가용 구입은 소비활동이지만 방금처럼 생산활동을 위한 구입은 소비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이다? 생산활동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여기 생산활동의 교재에 밑줄 치자. 생산에 필요한 구매 행위, 일반적으로 중간재 구입인데 생산활동이다. 별표. 자, 생산에 필요한 구매 행위, 기본적으로 생산활동 이거 확인하시고, 자, 소비활동 어렵잖아. 아까처럼 말했지만 구입하는 거 좀 이따 한번 더 볼 거고, 자, 좀 중요한 게 이거야. 분배. 자, 분배활동 정의는 외워야 돼. 잘 봐. 일단 분배는 좁게 해석하면, 자,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이야. 다시 분배 정의는 암기.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 자, 그러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 대가는 아직 안 배웠지만 실물로 측정될까 화폐로 측정될까? 대가니까 화폐로 측정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해야 돼. 자, 여기 가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자, 기업이 있으면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경제활동은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화폐는 돈이고 돈이 아니면 다 실물이야. 화폐는 돈이고 돈이 아니면 다 실물. 자, 그러면 기업은 이제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 생산활동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요소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생산 요소는 누가 누구한테 제공하겠어? 가게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할 거야. 그럼 생산 요소는 실물일까 화폐일까? 실물, 생산 요소니까. 그래서 암기, 생산 요소는 기본적으로 뭐 있냐면 노동, 돈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자본. 요게 기본적인 3요소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경영. 그래서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자, 그런데 그러면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라는 생산 요소로 기업의 생산에 기여했지. 그러면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거고, 그러면 그 대가가 분배가 되는 거지. 그럼 세트로 가야 돼. 자, 노동에 대한 대가 무조건 뭡니까?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 지대. 대표적으로 임대료. 자,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을 하나 해요. 선생님, 가끔 질문하는 게, 지금 우리가 요 위에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은 실물이라고 그래서 화폐라고 그랬어. 실물이라고 그랬고, 아래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은 화폐라고 그랬지. 또 선생님, 자본은 화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이해해. 자본이라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서 기계나 공장 등의 실물로 바뀌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주고, 그럼 우리는 여기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을 뭐라고 하는 거야? 분배. 그럼 가게는 주로 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분배 이퀄 분배 소득이 되는 거야. 분배 이퀄 분배 소득. 또는 같은 표현이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었죠? 그래서 분배 소득 이퀄 요소 소득.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자, 이제 경제 원칙이 있어. 자, 이제 경제 원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자,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자, 효율성은 좀 암기합시다. 효율성은 어떤 거냐면,
자, 최소의 비용으로 자,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형평성은 뭘까? 너네 봐봐. 만약에 효율성만 추구하면 결국 빈부격차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수밖에 없지. 그럼 그로 인한 갭을 메꿔주는 게 형평성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가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지. 일요일날 저녁 6시에 세음학원에 와서 문병일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이유는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야? 효율성이죠. 설마 너네가 내가 저 EBS 인강에서 봤더니 문병일 좀 불쌍하고 좀 안타까운데 시발 나라도 들어줘야지 라는 고마운 새끼 있냐 없냐 이렇게. 땡큐.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수강료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고 3시간이라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얻고 싶은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너는 경제선택자가 보통 학교에서 지금 뭐 20-30명에서 많으면 지금 중동은 몇 명이야? 35명. 35명?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 60-70명이었거든? 이번에 문과가 어떻게 됐어? 확 줄어들었어. 그리고 다른 학교 혹시 우리 학교는 50명 넘는다. 힘내자. 알았지? 힘내자. 근데 대부분 지금 사문생률을 빼면 대부분 그렇잖아 지금 추세가. 내가 4년대에 만약에 출마를 하면 지금 공약이 뭐냐면 수능 폐지거든? 아니 필수 과목 폐지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필수 과목 폐지하고요. 수능은 무조건 한 과목 사탐. 근데 사탐도 문이과 다 똑같이. 사탐도 뭐냐면 사문생률 경제만 사문정법 경제만 내가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과목은 진짜 선택 과목 300개 중에 하나. 뭐 수학도 선택이고 과학도 선택이고 뭐 숨참기 물속에서 15분 동안 참으면 1등급 괜찮잖아. 그리고 뭐 멍 때리기 48시간 숨도 안 쉬고 멍 때리면 1등급 이런 거. 일단 기대해봐. 자, 그래서 자, 효율성 어려운 거 형평성. 그리고 체크할 게 뭐냐면 좀 효율성과 형평성은 좀 대척점이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떤 경제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그래, 좌파라고 그래. 우파라고 하는 거야. 그럼 형평성을 중시하는 거야. 좌파지.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좌파를 뭐라고 착각해?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파랑 좌파의 특징은 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좀 분단이랑 특수한질 때문에 좌파하면 좀 이미지가 그리고 우파하면 이미지가 뭐 1배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1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네 실제 봐봐. 너네 대표적인 우파 국가가 어디야? 미국이지. 그럼 대표적인 좌파 국가가 어디야? 그러니까 니네가 잘 모르잖아. 북한은 좌파 국가 아니야. 러시아도 아니야. 소련도 아니야. 소련은 이제 없지. 중국도 아니야. 걔네는 공산주의 국가고 대표적인 좌파 국가는 독일과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이지. 너네 북유럽 국가들은 세율이 몇 프로인 줄 알아? 60%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벌지. 그럼 세금으로 얼마 내? 6천. 자, 우리나라 용납할까 안 할까? 그럼 너네 물건 사면 그 안에 세율이 부가가치세 있는 거 알지? 몇 퍼센트야? 10%지.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24%야. 근데 거기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게 뭐냐면 학교 공짜, 대학교까지. 그리고 병원 다 공짜.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면 국가에서 주거까지 제공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에 대한 합의가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한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좌파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란 이념이랑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야. 너희들도 그런 거 착각하지 말고 만약에 누가 헷갈리면 학교에서 그럼 불러. 야, 넌 이거는 빨갱이는 좌파가 아니야. 막 하면 이거 깨닫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나 문별한테 그럼 같이 가자. 오케이? 이 판이 이제 거의 종교화가 돼야 돼. 너는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이슈화가 되는 게 나는 신이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JMS는 아니어도 뭐 MBI까지는 안 갈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건 나는 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하고요. 그럼 너 생각해봐. 얘들아, 생산활동은 효율성, 형평성. 무조건 효율성. 그치? 밑줄. 그 다음에 소비활동도 무조건 효율성. 그런데 이 분배활동은 너 생각해보자. 야, 가게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최대한 임금을 많이 받으면 좋잖아. 그런데 기업은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최소한 적게 주면 좋지. 그럼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할 거 아니야. 근데 파워는 누가 써? 기업이 세지. 그럼 항상 착취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은 일반적 원칙은 효율성 추구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갑질이 생기지.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모두 필요하다. 자, 형평성도 필요하다. 꼭 체크해. 분배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보여. 오케이? 그럼 형평성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뭐야? 최저임금제죠. 최저임금제지. 오케이?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산 소비 분배 한번 바꾸면 문제 한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갑니다. 경제 활동 가를 보자.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구매, 사용 이렇게 써야죠. 소비 가는. 자, 나는 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 자,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를 높여. 뭐야? 생산 중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지. 부가가치. 그럼 기업. 자, 소비를 담당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 조세부가 정부. 땡. 니은. 나. 생산활동의 주체는 누구야? 기업이지? 그럼 밑줄 이윤국대화. 좀 이따 할 텐데 일단 체크하시고 맞고. 자, 디귿. 은행원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 판매 동그라미 쳐야죠. 생산활동이지? 자,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리을. 음식점이 고객의 음식을 자 동그라미 배달. 그러면 나에 해당한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거야? 음식을 배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경제 객체는 재화야? 서비스야? 서비스야. 배달입니다. 요거 주의하고.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핵심 개념 1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개념 2번은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자, 봅시다. 자, 한 판에 정리할게요. 자, 일단 여기 이제 경제주체 중에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주체 중에 기업이 있어. 자, 가계와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시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까 경제격체 두 가지 뭐였어? 생산물과 생산 요소였지. 그래서 시장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시장은 재화 또는 서비스가 거래되는 자 마켓 M이야. 자, 생산물 시장이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의 시장은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는 자 생산 요소 마켓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항상 이렇게 체크해야 돼. 내가 앞으로 자 어차피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실선과 점선이 나오지만 나는 그냥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화살표 나타내면 이거 실선이 될까? 실선은 실물이고, 자, 노란색으로 화살표를 나타내면 이제 화폐의 흐름이야. 또는 상식적으로 보자. 생산물 시장의 실물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 생산물 시장의 실물은. 그렇지. 왜냐면 기업이 라면을 만들어내고 자전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지. 그럼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제공을 하면 이 생산물 시장이 통해서 가게에게 재화 서비스가 판매되겠지. 그치? 이거 꼭 체크해. 생산물 시장의 실물의 흐름은 가게에서 나와서 기업으로 가고, 그럼 그 대가로 가게는 이게 화폐 흐름이면 화폐를 제공하겠죠. 이렇게 화폐를 제공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 토지, 자본의 실물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겠어? 그렇지. 가게에서 나와서 자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기업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주겠죠. 그럼 화폐의 흐름이 기업에서 나와서 가게로 갑니다. 이거 주의할 거. 앞으로 무조건 너는 1번 문제에서 3번 문제 사이에 이게 최대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실물과 화폐의 흐름이 포인트야. 또 둘 다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만 줘. 뭐 실물의 흐름만 또는 화폐의 흐름만. 자, 그러면 자, 약속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 이 화폐 흐름이 뭘까? 이 화폐 흐름. 야, 가게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불했지.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를 이 화폐 흐름을 소비 지출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이 화폐 흐름을 소비 지출이라고 약속을 할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가게가 지출한 돈이 생산물 시장을 거쳐서 기업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우리 여기를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판매 수입이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판매 수입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매출액 또는 총수입. 그래서 매출액, 총수입, 판매 수입. 근데 일반적으로 판매 수입. 하지만 다른 표현 매출액 또는 총수입. 되니?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이 여기서 화폐 흐름은 뭐냐면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거지.
그러니까 임금 주고 이런 거잖아. 그럼 결국 이 화폐 흐름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 돈이 거쳐서 가게로 들어가면 이게 바로 아까 봤던 뭐가 돼? 분배, 소득이 되는 거지. 노동을 구입하고 임금 주고 토지 구입하고 지대 낼 거고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는 분배 소득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화폐 흐름 블랭크 A, 여기에 화폐 흐름 블랭크 B, 여기에 화폐 흐름 블랭크 C. 오케이? 그래서 각각 이게 뭐냐 물어볼 거고. 자,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실물은 뭐지? 재화 서비스의 구입. 여기는 재화 서비스의 제공. 여기 실물은. 그 다음 여기는 생산 요소의 제공. 여기 실물은 생산 요소의 구입.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경제 주체를 하나 더 껴놓을 거야. 자, 경제 주체. 자, 정부를 껴놓으면 자, 정부도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생산물을 구입하고 그 생산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거고 정부도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실물을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지. 자, 중요한 거 지금 봐봐. 지금 내가 그린 화살표들은 다 뭐를 통한 흐름이지? 뭐를 거치는 흐름들이야? 시장을 거치는 흐름인데, 자, 중요한 게 가게와 정부 사이에 그리고 가게와 정부와 기업 사이에는 시장을 거치지 않는 흐름이 첫 번째. 자, 정부에서 가게로 시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는 이 흐름이 뭘까? 실물 뭘까? 실물인데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공공재 또는 공공 서비스고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이 흐름도 공공재 공공 서비스. 자, 그러면 가게에서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정부로 다이렉트로 오는 흐름이 이게 조세지. 그럼 이 조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소득세. 조세가 세금이니까. 자, 그리고 기업에서도 정부로 다이렉트로 가는 조세 흐름이 있지. 자, 그럼 기업이 이윤이 발생하면서 내는 세금은 뭐야? 법인세.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소득세고 여기 법인세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자, 우리가 정부건 가게건 기업이건 요 시장을 거치는 흐름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표현인데 등가의 법칙이 성립돼.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만큼의 실물이 오면 화폐도 무조건 100만 원만큼 줘야 돼. 그런데 여기 체크해. 시장을 거치지 않는 여기 두 개 있지. 요 두 개는 무슨 법칙이 성립되지 않냐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물과 화폐가 등가로 안 간다는 얘기야. 자, 만약에 봐봐. 야, 너네는 세금 내 안 내? 내지. 내. 언제? 물건 살 때. 그 안에 무조건 몇 프로? 10%. 근데 너 생각해봐. 너네 여기 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 하루에 몇 번씩 가잖아. 그럼 너네들은 엄청난 애국자야. 단 돈이 많지는 않을 뿐이지. 자, 그럼 너희들도 세금을 내고 나도 세금을 내잖아. 그럼 만약 여기서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네가 10시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가로등을 다 꺼야지. 아스팔트를 너네 걸어다니면 안 돼. 너네 그냥 도로도 뛰어다녀야 돼. 차 알아서 피하면서. 하지만 내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레드카펫을 깔아야 돼. 나는 너네보다 졸라 많이 내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안 되고 가로등은 안 되고 못 터뜨려야 돼. 니네가 서서 폭죽을 터뜨려야지. 이해돼? 이게 바로 등가의 법칙이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봐봐.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자, 가게는 조세를 납부한 만큼 공공재 혜택을 받는다. OX. X지. 조세 납부와 무관하게 공공재 혜택을 받는다. 이해돼?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 조세 납부와 무관하다. 뭐의 혜택은? 공공재 공공서비스 혜택과 조세 납부는 무관하다. 결론은 그걸 등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오케이, 하나 더, 두 가지만 더 체크할 거야. 그럼 봐봐, 이제 복습합시다. 자, 그럼 일단 가게부터 볼게요. 자, 가게는 소비의 주체, 생산의 주체. 자, 소비의 주체. 자, 그럼 가게는 소비 활동의 목적이 뭘까? 효용 극대화. 자, 효용을 다른 말로 편익, 편익을 다른 말로 만족. 그래서 가게 소비 활동의 목적은 맥스. 자, 일반적으로 효용 극대화라는 표현을 쓸 거고 만족 극대화, 편익 극대화. 자, 또 하나. 가게는 그럼 공급자야, 수요자야? 시장에 따라 다르다. 요거 주의해야 돼. 자,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 수요자. 하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 공급자. 그러니까 단정 지으면 안 돼. 시장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달라진다. 오케이. 그럼 가게의 경제 원칙은 효율성, 형평성.
그렇지, 효율성이지. 소비활동의 경제 원칙은 자, 효율성이고, 두 번째. 자, 그럼 기업은 소비의 주체, 생산의 주체. 자, 생산의 주체. 자, 그럼 기업의 생산활동의 목적은 극대화. 뭐를? 이윤. 자, 그럼 암기합니다. 이윤 구하는 공식. 이윤 구하는 공식. 총수입에서 모든 비용인 총비용을 빼주는 거야. 총수입 빼기 총비용.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자. 눈 마주치면서 눈 마주쳤다. 아까 부가가치 공식 어떻게 되지? 보지 말고 빨리 생각해보. 아니야, 가끔 말고. 생각하고 있어. 부가가치 공식. 잘 읽었어. 총수입 빼기 중간재고. 오케이. 아니, 내가 좀 미안, 난 수업 중에 계속 질문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직 이론을 다 못 외웠는데 이론 외우면 좀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할 거고, 야, 틀려도 어때? 틀리면 잠깐 쪽팔리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해야지 좀 늘어. 오케이?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연속해서 3번 이상 틀리면 좀 이제 응징을 할 거야. 다음 주부터 바리깡 갖고 올 거거든. 또 머리 반삭하자. 반만 빌자. 선택해 내가 아니면 옥상 가든가. 오케이? 옥상 가면 번지 점프 할 건데. 자, 재밌어. 떨어뜨리는데 여기가 10m면 줄은 50m야. 알아서 생존해. 그럼 니네가 알아서 생존하고. 이 수업 중에 내가 똑같은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같이 되뇌면서 외우자.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 편하잖아. 자, 다시. 그래서 이유는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주는 거. 모든 비용 다 빼주는 거고, 하지만 아까 봤던 부가가치는 총수입에서, 자, 중간재 구입 비용도 비용에 포함되지. 근데 그 외에 임금도 있고 이자도 있지만 중간재 구입 비용만 빼주면 부가가치. 체크하시고. 그러면 기업은 공급자야, 수요자야? 똑같이. 시장에 따라 다르다.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 자, 그럼 기업의 생산활동 경제 원칙은 당연히 뭐겠어? 효율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보자고. 자, 정부 때려옵니다. 자, 어이구. 자, 정부는 소비의 주체야, 생산의 주체야? 둘 다. 정부는 소비 활동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해서 소비와 생산의 동시 주체. 소비와 생산의 동시 주체. 단 생산 요소 제공은 누구만 하는 거야? 가게만 하는 거야. 생산 요소 제공은 가게만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럼 정부의 목적은 뭐야? 뭐를 극대화하는 거야? 사회적 후생. 이 표현 꼭 외워야 돼. 제일 많이 시험에 함정에 나오는 게 정부는 이윤 극대화 무조건 틀려. 정부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그럼 정부의 경제 원칙은 효율성, 형평성. 둘 다지. 정부의 경제 원칙은 둘 다. 오케이? 정부는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정부는 자 형평성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자, 그럼 봐봐. 이 표현도 알아놔. 우리가 경제주체, 가계기업, 정부를 얘기할 때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민간 경제주체라고 할 거야. 그런데 정부까지 포함하면 국내 경제주체 또는 국민 경제주체. 다시 정부까지 포함하면 국내 또는 국민 경제주체. 자, 그런데 외국도 있잖아. 자, 그러면 저기 외국에 있어. 그럼 잘 봐봐. 요거 뭐야? 에헤, 색깔 이해되지? 이게 함정이라고. 이게 함정이야. 자, 색깔을 봐야 되는 게 실물이 나가면 수출이지. 근데 지금 화폐가 나갔잖아. 이유는 수입했으니까. 요거 주의하라. 이해돼? 다시.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나가면 재화 서비스가 나가니까 수출이야. 그런데 수출하면 외화가 들어오지. 그럼 수출의 화폐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반대로 자, 실물이 들어오면 뭐가 돼? 수입. 그럼 수입하면 화폐는 어떻게 되겠어? 나가겠지. 그래서 내신에서 최종적으로 너네 함정파트에 딱 좋은 게 마지막 요거. 수출과 수입을 체크할 때는 실물의 흐름이냐 화폐의 흐름이냐 주의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됐고. 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그럼 우리 자 3페이지까지 정리가 된 거야. 자, 2번 문제. 필기할 시간 줄게. 필기하자.
자, 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항상 문제 체크해봐. 2번 그림은 밑줄 민간. 딱 보자마자 민간 경제주체 가계 기업이구나. 자, 그럼 봐봐 얘들아. A 시장은 실물이 어디서 나오니? 기업. 그럼 A 시장은 생산물 시장. 그 B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 자, 그럼 기억에 쓰자. 재화 서비스의 구입이지. 기억은 재화 서비스의 구입이고요. 자, 니은은 분배 소득. 분배 소득. 디귿은 기업이 생산 요소 구입이지. 그럼 리을은 판매 수입.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자, A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다. 정답이 너무 쉽네. 자, 2번. 어린이집에서 자, 통원용으로 자, 구입 동그라미 쳐봐. 야, 승합차를 구입했는데 누가 구입했니? 기억. 어린이집은 경제주체 중에 기업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기억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치? 근데 이거는 생산활동에서 중간재 구입한 거라고 봐야 돼. 자, 3번. 경찰의 치안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잖아. 여기 안 나와 있죠. 정보 관련해서. 4번. 가게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리을. 틀렸죠? 리을은 뭐야? 포인트 이거다. 가게가 노동을 제공한다면 주체가 가게에서 나가는 걸로 봐야 되잖아. 그러면 니은 밑에 실물로 봐야지. 만약에 기업이 노동을 구입한다 그러면 디귿이 맞지. 그치? 자, 마지막 5번. 자, 기업의 이유는 니은에서 리을을 뺀 것이다. 자, 공식 뭐였어? 총수입에서 총비용이지. 그러면 리을에서 뭐를 뺀 거야? 그냥 리을에서 뺀 거야. 지금 여기 총비용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리을에서 빼줘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지.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자, 너네 봐봐. 이제 여기 또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봐봐. 여기 조세 있잖아. 그럼 물어보자. 자, 조세가 증가하면 가계 소비는 어떻게 될까? 야, 조세가 증가하면 세금을 더 내면 가계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가처분 소득은 늘겠어, 줄겠어? 줄니까 소비는 줄겠지. 거기까지 확인. 그래서 조세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소비는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하면 너네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번 중간고사에서 일단 9등급은 확보가 됐어. 9등급 확보가 됐으니까 조금씩 올립시다. 자, 그럼 문제는 일단 오늘 좀 진도 좀 나갈 거니까 숙제로 푸는데 한 문제만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7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7번. 쏘리 7번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잘못됐네. 맞아, 7번. 7번 물어보자. 자, 같이 볼게요. 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이쪽에 수입이 있고 이쪽에 비용이 있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구두 판매와 수사는 다른 거지. 근데 일단 우리 기업 금액은 얼마로 잡을 수 있는? 그렇지, 일단 750 잡았고. 그럼 1번 봐봐. 자, 우리 이유는 5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유는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봐봐. 자, 우리 총수입에서 못 빼주면 이윤이야. 그치? 총비용 빼주면 이윤이니까 총수입 얼마? 950.
총 비용 얼마? 450. 그럼 빼주면 얼마? 500. 그치? 그래서 1번은 맞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좀 이따 또 다른 방법 보여줄 거야. 2번. 기억에 들어갈 금액은 750이다. 맞죠? 자, 3번. 자, 생산활동으로. 자, 밑줄 쫙 쳐. 새롭게 창출된 가치. 네 글자로 바꾸면 부가가치. 그럼 부가가치는 총 수입에서 뭐만 빼줘? 중간재 구입비용. 그럼 얼마? 800. 그럼 이게 뭐야? 부가가치지.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봐봐. 너네 물어보자. 그럼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어. 이제 이거 갖고 뭐야? 직원들 월급 주지. 그 다음에 돈 빌린 거 있으면 이자 내지. 그 다음에 갚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리고 만약에 땅 빌린 거 있으면 지대 내야 되지. 그 남은 건 사장이 이윤으로 가져. 그러면 무조건 암기해.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결국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니까 다시 분배는 뭐뭐뭐뭐뭐뭐의 합.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봐봐. 그럼 부가가치가 800이 나왔어. 근데 임금 200, 월세는 이자, 아니, 지대지. 이자 60 합치면 얼마니? 300. 자, 그럼 요 세 개 더했더니 얼마야? 300. 그럼 이윤은 800 빼기 300 얼마? 무조건 얼마? 자, 이렇게 구하는 법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항상 머릿속에 암기. 결과 사후적으로 언젠가 하는 개념인데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이게 너네 2학기 중간고사 때 GDP 배우면 이걸로 국민소득 구하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암기. 오케이?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자, 또 너네 그거 안 찾아보니까 다시 아까 개념 파트에 가서 부가가치에다 써놔. 이퀄 분배. 부가가치 이퀄 무조건 분배. 반드시 결과 추가 암기. 그럼 분배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 자, 그럼 마지막 5번 봐봐. 자, 그럼 소비자가 구두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자, 소비자가 구두를 구입하기 위한 건 얼마만 지불했어? 750만. 이거는 초선이잖아. 되지? 오케이. 다시 암기. 부가가치 이거 뭐라고? 분배. 오케이. 자, 그 숙제는 일단 나머지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좀 숙제 좀 많아. 그리고 과제 1번 있지. 과제 1번을 다 풀어오고 다음 주부터 또 포인트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안 해오면 힘들다. 오케이?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